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에는 5에서 40mm의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번 주 대체로 흐리고 비 소식도 잦겠는데요. 자세한 날씨 유아경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저녁까지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더불어 토요일인 모레도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잦겠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 2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다소 높아졌는데요.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다시 20도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최고 27도로 모레까지는 기온 변동이 크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동이 커 옷차림을 잘 챙겨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포항 공대 방사광 가속기 나노융합기술원이 있는 포항 지곡단지에 국내 첫 민간 주도형 연구시설이 들어섭니다. 첨단 반도체를 양산하기 전에 대량 생산해도 되는지 테스트하는 기관인데요. 이곳에는 애플 제조업 R&D 지원센터, 그래핀 스퀘어, 반도체 기술 통합센터가 있어 시너지 효과도 기대됩니다. 김기영 기자입니다. 포항 방사광 가속기 바로 옆에 반도체 테스트를 위한 첨단 제조 혁신센터가 착공했습니다. 포항공대가 부지를 제공하고 경상북도와 포항시 등이 487억 원을 투입해 2027년 준공할 예정입니다. 테스트 베드인 이곳에선 연구가 끝난 반도체를 상용화 전 단계까지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양한 적합성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테스트할 품목은 모빌리티, 우주항공, 국방 3개 분야에서 사용되는 전력 반도체와 센서. 기업은 이곳에서 자유롭게 시험할 수 있는데 목표한 30개 기업 중 벌써 15개 기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저희가 현재 부산에 양산 공장을 구축을 했는데요. 실험할 곳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여기 센터 전체에 신뢰성이라든가 분석이라든가 각종 테스트할 기관들이 몰려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인 곳입니다. 포항공대가 테스트 베드를 유치한 이유는 우수한 학생을 입학시켜 가르치는 전통적인 대학의 역할만으로는 세계와 경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학이 기업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착공하는 팹3는 반도체 관련 학과 학생들이 기업과 공동 연구의 시너지를 창출하도록 구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포항공대의 반도체 계약학과를 개설한 삼성전자는 이곳에서 실증까지 하게 돼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게 됐습니다. 학생들이 최첨단 반도체 기술에서 공부를 하고 그 기술을 이어서 산업 현장에서 미래 반도체 산업을 이끌어주기를. 포항시는 포스텍 졸업생이 포항에 남아서 창업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 갖춰나갈 계획입니다. 포스텍에 있는 우리 반도체 2차 전지 특성화 대학원과 함께 포항의 새로운 스타트업 또 새로운 관련 기업 유치, 새로운 우수 인력 일자리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4세대 방사광 가속기를 필두로 나노융합 기술원, 체인지업 그라운드까지 창업 기반이 속속 갖춰지면서 포항은 철강을 넘어 2차 전지, 바이오, 반도체까지 산업 영역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기영입니다. 2028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 중인 울릉공항이 경제성과 안전성에서 모두 미흡하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공개됐습니다. 특히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활주로 길이는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됐습니다. 장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감사원이 공개한 지방공항 건설사업 실태 감사 결과 울릉공항은 당초 여객 수요가 과다 산정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초 국토교통부의 여객 수요 예측치는 107만여 명, 감사원이 문제점을 보완해 재산정한 수치인 55만 명과 비교하면 49%나 부풀려진 겁니다. 여객 수요 산정 때 해양수산부의 예측치를 확인하지 않고
승객 전환율을 항공에 유리하게 과다 추산한 결과입니다. 안전성 논란을 빚고 있는 활주로 길이도 문제가 있는 걸로 판단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항공기 좌석 수를 50석에서 80석으로 늘리면서도 활주로 길이는 기존 1200m로 유지했고 대신 승객 수와 화물량 제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준에서도 이륙 가능한 승객 수가 최대 7명 과다 산정됐고 우천시에는 제동거리가 15% 늘어나 승객이 없을 때도 착륙이 불가능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종사 2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70%가 현재 활주로 길이가 이착륙에 부담이 되고 95%는 안전운항을 위해 연장이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전 국민을 상대로 활주로 연장 서명운동에 돌입한 울릉도 주민들은 이번 감사 결과를 환영한다며 국토교통부의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에서 정확한 지적을 했다라고 생각하고요. 안 되는 1200m의 활주로를 가지고 계속 하겠다고 생각하시면 참 오산이고요. 1500m를 해가지고 안전한 공항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에서는 또 일부 공사 과정에서 하도급사가 자격 없는 현장 대리인을 배치하는 등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토대로 울릉공항 여객 수요 재산정과 활주로 길이 연장 등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국토교통부에 통보했습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선원 임금 체불이 갈수록 심해지는 가운데 포항 지역의 임금 체불 선원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선원 임금 체불은 591명에 48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60% 증가했고 올해도 상반기까지 206명에 18억 원에 달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포항이 45명으로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고 외국인 선원 임금 체불 건수가 처음으로 내국인을 추월했습니다. 지난 3월 경북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택의 복구가 아직까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의용 국민의힘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북의 산불 피해 주택 3,800여 채 가운데 지금까지 복구가 완료된 주택은 11채로 복구율이 0.28%에 그쳤습니다. 이재민의 경우 전체 5,400여 명 가운데 77%에 이르는 4,200여 명이 현재까지 임시 주거시설에 거주하고 있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개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경상북도는 회원국 정상을 비롯해 행사 기간 수송 인원이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주요 경로로 예상하는 김해공항과 KTX 경주역을 중심으로 한 수송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이펙 회원국 정상들의 항공편 주요 도착지는 김해공항이 될 전망입니다. 경상북도는 회원국 정상과 수행 전용 항공기가 20대 수준이 될 것이라며 주로 김해공항을 이용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 싱가포르, 대만 등 8개 회원국도 김해공항까지 직항 노선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에 따라 김해공항은 정상용 전용기 운항을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포항 경주공항과 대구국제공항은 보조 예비공항으로 활용합니다. 글로벌 기업 CEO들이 이제 많이 오실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용기 수에 대비해서 포항 경주공항을 기업인 전용 공항으로 이렇게 지정을 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해서 CIQ 시스템을 갖추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이나 김포공항을 통한 입국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민항기를 이용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는 정상은 국내선을 이용해 김해공항을 통하거나 에이펙 전용으로 배정된 KTX를 이용해 경주로 이동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김포에서 김해공항을 오가는 국내선 증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TX는 코레일과 2만 7천석 규모의 참가자 전용 좌석을 배정하기로 하고 예약 홈페이지 구축을 마쳤습니다. 경주역에 정차하는 KTX를 날짜별로 2회에서 최대 5회까지 늘려 수송에 대비합니다. 육상교통의 경우 김해공항과 KTX 경주역에서
경주 보문단지 이동이 메인 경로가 될 것으로 보고 김해공항에서 보문단지 구간까지 거점별 27개 노선에 셔틀버스 300여 대를 투입합니다. 정상회의장과 보문단지를 오가는 순환형 2개 노선 셔틀버스를 운영하면서 행사 기간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자율 2부제 시행과 환승 주차장도 마련합니다. 경상북도는 행사 기간 수송 예상 인원이 2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군사작전에 버금가는 수송 대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2025 항공 방위물류 박람회가 경북 구미에서 막이 올랐습니다. 박람회가 3년 차에 접어들면서 참여 기업이나 기관도 늘었고 투자나 업무 협약 등 내용도 다양해졌습니다. 보도에 서성원 기자입니다. 헬리콥터가 정비를 받기 위해 이송 로봇에 실려 이동합니다. 작업자에게 공구를 전달하는 건 자율 이동 로봇이 맞습니다. 그 사이 사족 보행 로봇은 주변 경계를 섭니다. 기존의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한 개사 각자 자기 1개사의 룸을 만들어 놓고 움직이는 건데 항공 정비라는 테마를 가지고 저희 9개 업체가 로봇들이 같이 협업을 해서 정비를 마치는 하이브리드 수송 드론은 작전 지역에 40kg의 탄약과 식량 등을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구미코에서 막이 오른 2025 항공 방위 물류 박람회엔 90여 개 기업과 기관이 200여 개의 부스를 차렸습니다. 박람회 첫 해인 3년 전보다 참여 기업과 부스 규모가 40% 이상 커졌습니다. 60%는 다른 지역 기업을 유치해 지역 기업과의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고 해외 무관 30여 명도 초청했습니다. 관련되는 세미나가 또 동시에 개최됩니다. 그래서 관련 산업의 육성, 그다음에 지역 경제 발전, 또 협력업체와 체계 기업과의 연계 발전 이런 부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람회에서는 방탄 방호 분야 기업이 200여 원의 투자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물량 가지고는 1, 2공장으로서 부족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생산 수요가 증대되기 때문에 정설을 하게 되면은 지금 현재 생산 능력에서 한 20%가 더 정설되는 효과가. 방위 산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업무 협약도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방위 산업에 특화된 교육을 기존에는 서울하고 창원에서만 하다가 내년부터는 구미에서 10개 과목을 개설해 가지고 재직자 교육을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밖에도 채용 상담과 설명회, 군 항공 분야 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됩니다. 2025 항공 방위 물류 박람회는 구미코에서 26일까지 계속됩니다. MBC 뉴스 서승원입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포항항 항만 배후단지에 입주해 신규 물동량을 창출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포항항 입출항 선박을 이용해 물류업과 제조업, 도매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으로 외국인 투자기업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2월 3일부터 사흘간 신청을 받아 사업계획서 평가 등을 거쳐 12월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 1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수능을 50여일 앞두고 수험생 입시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도내 우수교사 61명으로 출제위원회를 꾸려 직접 출제한 문제로 지난달 28일 1회 경북 모의평가를 실시한 데 이어 다음 달 29일 2회 모의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 유튜브를 통해 경북 모의평가 해설 강의와 영역별 마무리 학습법을 제공합니다. 이번 입시에서는 지원자가 늘어나고 사탐런 현상으로 변동이 커져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 여부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늘 나가실 때 우산을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레이더 화면 보시면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으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에는 오늘 저녁까지 비가 가끔 내리는 곳이 있겠고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에서 40mm로 내일 아침에는 대부분 소강 상태를 보이겠습니다. 더불어 토요일은 모레도 늦은 밤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일요일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계속해서 비 소식이 잦겠고요. 같은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의 차이가 크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3도로 대부분 지역에서 어제보다 다소 높아졌는데요. 내일부터는 아침 기온이 차차 20도 밑으로 떨어질 전망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최고 27도로 모레까지는 평년보다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위성 영상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서해상에 위치한 정체전선과 정체전선상에서 발달한 저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우리 지역 흐리겠고요. 미세먼지는 좋음 수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m에서 최고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대구의 기온은 23도, 김천은 20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에는 대구 27도, 김천도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21도, 봉화는 19도로 출발하고요. 낮에는 안동 26도, 봉화는 25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현재 기온은 24도, 낮 기온은 27도 전망되고요. 오늘 동해상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다가오는 주말에도 가을을 재촉하는 비가 내리겠고요. 당분간 기온 변동이 커 옷차림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